손길, 눈빛, 숨소리, 그리고 제 모든 감정을 뒤흔들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빗소리에 묻혀 사라지던 뜨거운 숨결, 촛불 아래 일렁이던 그의 그림자. 저는 그 모든 것이 진심이라고 믿었었죠. 이성과 욕망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던 제 모습이 오늘 이 순간에도 거울처럼 저를 비춥니다. 외로움에 갇혀있던 제가 결국 금기의 선을 넘고 나서야 마주하게 된 가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밀하고 섬세한 감정선을 탐험하는 은빛 로맨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한 편의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에 힘을 더해줍니다. 이혼 후 제 삶은 끝없는 터널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저는 오직 딸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는 엄마이자 가장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남편 박민수와 헤어진 후 제 삶의 유일한 목표는 딸을 잘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외주 디자인은 제게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매일 밤을 새워가며 제 자신을 소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밤늦도록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 딸은 작은 방에서 혼자 잠들어 있었죠.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과 외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제게 유일한 위안은 가끔씩 시키는 택배였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아닐 때도 있었어요. 그저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새로운 물건을 받는 그 순간의 설렘을 느끼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주문하곤 했죠. 그렇게 택배 상자는 저의 외로운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동화줄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배송 예정이던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저는 초조하게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늦은 시간, 조용한 복도에 울리는 딩동 소리는 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키가 크고 훤칠한 남자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택배기사 강태훈이었죠. 그는 제가 상자를 받아드는 짧은 순간 저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푹 쉬세요. 그 한마디는 제게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고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을 키우고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제 몫이라고 생각했었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저의 얼어붙은 마음을 스르르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상자를 끌어안고 멍하니 서서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평범한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흑백 같던 제 삶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색깔이 번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의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온기로 남아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이유 없이 인터넷 쇼핑몰을 들락거리며 택배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와 다시 마주하고 싶다는 아주 사소하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죠. 저도 모르게 인터넷 쇼핑몰을 들락거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나도 모르게 또 시켰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문을 열면 서 있을 그의 얼굴을 생각하며 실없는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강태우는 저를 볼 때마다 특유의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시키셨네요, 서연 씨. 오늘은 꽤 무거울 텐데. 제가 쑥스럽게 웃으면 그는 아무렇지 않게 가벼운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의 농담은 저의 긴장감을 풀어주었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택배 상자가 너무 커서 제가 현관문 안으로 들이기가 힘들었을 때였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다가와 상자를 번쩍 들어 제 집 안까지 옮겨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태훈 씨. 제 말에 그는 별 말씀을요. 당연한걸요. 라며 특유의 순박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의 다정함은 단순히 친절한 택배기사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일상을 기억하고 소소한 것들을 챙겨주었죠. 딸의 이름도 물어보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죠.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은 저에게 잊고 있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상자 몇 개를 들고 제 집 앞에 서 있었죠. 비에 젖은 어깨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비 오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미안해하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젖은 거 이것만 안으로 옮겨드릴게요. 저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고 그가 젖은 어깨를 털며 웃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더 다정하게 들리는 듯 했죠. 옆집에 사는 친한 친구 최정희는 저를 보며 짓궂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서연아, 요즘 택배기사님이랑 친해 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정희의 말은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너무 티를 냈나? 혹시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정희의 농담은 단순히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었죠.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우면서도 어쩌면 그에게도 특별한 감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택배 상자를 받을 때마다 그와 나눌 대화를 미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창밖을 내다보았죠. 그의 존재는 더 이상 평범한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텅 빈 마음에 스며든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일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배달부와 고객의 만남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훈이 택배 배달을 하다가 다리를 삐끗했다며 힘겹게 제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통증으로 잔뜩 굳어 있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잠시 앉아 있어요. 제가 약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허둥지둥 약 상자를 뒤져서 소염 진통제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픈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다리에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차가운 파스가 그의 피부에 닿자 왠지 모를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남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것도 잠시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냈고 저는 제 삶의 조각들을 조금씩 꺼내 보여주었죠. 그는 자신도 이 동네에서 자랐으며 택배 일을 하기 전에는 여러 힘든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이야기는 저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그가 시선을 돌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앳된 얼굴의 딸과 제가 전 남편 박민수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따님이 참 많이 컸네요. 남편분은?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씁쓸한 미소와 함께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민수가 얼마나 무책임했고 저를 힘들게 했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서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고 일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가 제 마음을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강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찾아주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었습니다. 태훈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약을 챙겨주던 그의 손, 제 이야기를 듣던 그의 진지한 눈빛, 그리고 미소를 짓던 그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외로움에 지쳐있던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흑백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감정들로 채색되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는 저의 욕망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바라는 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연락할 핑계를 찾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새벽 내내 뒤척이며 그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어둡고 스산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함은 곧 현실이 되었죠. 갑자기 쏟아지는 비바람과 함께 동네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죠. 공포에 질린 딸은 제게 매달렸고 저는 손전등을 들고 허둥지둥 촛불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빗물을 잔뜩 맞은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택배 마침 이 근처에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촛불을 켠 후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빗소리가 들리고 집 안은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만이 가득했죠.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 빠져들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와 어둠, 그리고 촛불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촛불은 흔들렸고 그 빛에 비친 태훈의 얼굴은 묘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의 존재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외로움은 그 모든 감정을 덮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의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죠. 저는 그의 입술을 바라보다가 결국 먼저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 이성은 멈춰야 한다고 외쳤지만 외로움에 지쳐있던 제 마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를 완전히 맡기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며 모든 금기를 넘어섰습니다. 뜨거운 숨소리가 촛불을 흔들었고 빗소리에 묻혀 사라지는 소리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행복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이 사람을 믿어도 괜찮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태우는 저를 더욱 다정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집 근처에만 오면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제 딸에게도 상냥하게 대해주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랑받는 기분에 저는 매일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훈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도착하는 것을 저는 보았죠.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달 갈 곳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오빠 힘내세요. 그리고 뒤이어 뜬 또 다른 메시지. 오빠, 저 이번 달 용돈이 부족한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저게 다 뭐지? 다른 사람에게도 저렇게 다정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구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태우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얼버무리며 서둘러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그는 그냥 거래처 사람이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이 수상했지만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향한 저의 감정이 너무나 커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와 만나는 시간이 잦아질수록 제 마음속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죠. 그는 저를 향한 태도 외에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를 향한 다정함이 오직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이웃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정희가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택배기사 조심해. 요즘 그 사람 소문이 안 좋아. 정희의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무슨 소문? 이라고 되물었지만 정희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 손을 꼭 잡으며 너만 믿어.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줘. 라고 말했죠. 그녀의 눈빛은 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이 불안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희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말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안감은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죠. 저는 그의 휴대폰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그가 샤워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들의 주소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금액이 적혀 있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경악스러운 메모의 내용은 저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김아영 30대 25만 원. 이혜진 40대 50만 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달콤함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외로운 여성 고객들에게 접근해 다정한 말로 감정을 흔들고 결국 돈을 빼앗아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특별하다고 믿었던 감정은 그저 그의 사기극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그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농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낱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웃는 그의 목소리가 저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찔러댔죠. 태훈 씨, 오늘 밤에 잠깐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정말 가짜였는지,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은 없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제 눈에 맺힌 눈물은 그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들어서는 순간 거실의 촛불을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으니까요. 태훈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만 바라보는 거 맞지? 제 질문에 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죠. 서연 씨, 갑자기 왜 그래요?
그의 불안한 눈빛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당신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 다 뭐야? 제가 소리치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한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 봤구나. 근데 어쩌나 서연 씨가 다 알게 돼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당신한테 좋을 거 없을 텐데. 그는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향한 두려움과 배신감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상처받았을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우는 저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협박했습니다. 조용히 해. 당신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의 입에서 나온 딸이라는 단어는 저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을 이용해 저를 위협하고 있었죠. 그 순간 거기서 강태훈 이라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경찰과 함께 서 있는 정희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희는 이미 이전부터 태훈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고 저에게 경고한 후 홀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죠. 제 손을 잡았던 태훈의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는 체념한 듯 순순히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희의 따뜻한 손을 잡고 그제야 안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외로움을 파고들었던 검은 그림자는 그렇게 정희의 용기 덕분에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태우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범행은 동네 뉴스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그를 향했던 저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이 결국은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외로움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항상 정희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저는 그녀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서연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외로움에 기대고 싶었던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해. 정희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에 흔들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요. 저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지킬 줄 알아야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택배 상자나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기대어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을 스스로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새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마주 앉아 밝게 웃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제 모습은 더 이상 초췌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함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며 살 거야. 다시는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는 제가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자신을 찾게 된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택배 상자 대신 딸과 함께 만드는 추억과 제 자신의 꿈으로 제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외로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빛 로맨스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